미국에서도 하반기에 주가가 급반등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여전히 부진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공통되는 것은 에너지 섹터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거란 얘기입니다. 에너지머니, 오늘은 세계 곳곳에 때이른 폭염이 들이닥치고 있다는데요. 에너지 관련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도 이제 폭염이 시작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이 몰려오고 있는 모양이죠? 예, 지금 그 북반구가 남반구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이게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갔는데 지금 현재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때에 이른 폭염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반해서 남반구 같은 경우는 이제 혹한이 지금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 브라질 같은 주요 커피 생산국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 나무가 얼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다음 지금 북반구는 주요 작물들 이제 밀, 대두, 옥수수 같은 그 3대 작물들이 이제 흉작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설탕 같은 사탕수수나 사탕무 같은 것들도 지금 현재 이런 기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호식품 쪽으로도 상당히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모든 게 다 지나친 탄소 배출이 이제 불러왔다라고 일단 주류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조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구 온도는 오히려 지금까지 냉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일시적으로 잠깐 상승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와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과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기 어렵고, 단지 현상은 굉장히 좀 우리가 살기에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뭐 전쟁 등으로 인해서 곡물난 이게 심한데 폭염까지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매년 올여름에 하나도 안 덥다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매년 여름이 덥다 그러고요. 네. 매년 겨울이 춥다 그렇고요. 여러 이상징후나 이런 게 기후나 있긴 하죠. 폭염으로 인해서 신재생 섹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1차적으로 주목받는 쪽이 태양광 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태양광이 우선은 가장 바로 확실하게 좀 확장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쪽에 대한 것이 좀 더 많이 좀 푸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 기대감이 좀 커지고, 우선은 실리콘 인것하고 웨이퍼 부문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관련된 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모듈이라든가 시스템 쪽으로도 이제 관련된 상승세가 좀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이게 특히 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물론 중간중간에 중국산 패널을 금지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앞으로 더 강하게 부각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또 이외에도 실리콘 업체만 보실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장비들, 즉 전선이라든가 인버터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변압기 같은 태양광 전용 변압기 같은 경우는 또 가격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봤을 때 관련 부품들에 대해서 좀 더 눈을 돌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에너지가 유럽도 그렇고 필요한데, 여타 에너지는 예를 들면 풍력이다. 이거 부지 선정해야 되고 타워 만들어야 되고 네. 엔진 만들어야 되고, 그죠? 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태양광은 그냥 폴리실리콘 패널을 주로 이제 깔면 된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태양광이 제일 빠를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이 얘기는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딥사이트 시간에 태양광 관련한 얘기를 깊게 했어요. MTN 유튜브 딥사이트에 보시면 태양광 얘기 있으니까 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폭염 관련된 얘기인데요. 전쟁이나 이런 구조적인 얘기보다는, 그럼 폭염이 오면 태양광은 열이 있으니까 태양광의 효율이 높아져서 부족한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그건 네. 조금 다른 이야기고요. 네. 현재 태양광이 가장 중요한 거는 태양광, 즉 빛이 나오는 거기에서 특정 파장이 결국은 실리콘하고 붙어가지고서 이 전기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요거는 조금 기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폭염하고는 태양광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조량이 증대식, 즉 낮이 얼마나 길어지느냐가 지금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봤을 때 여름철에 해가 길어졌을 때 발전이 시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서 주간에 에어컨을 돌리는 그런 시간대에는 이 발전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발전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큰 장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온이 일어났을 경우, 즉 어느 정도의 온도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태양광 패널은 발전 효율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됐었냐면, 중동 같은 경우에 초기에 이거를 태양광 패널을 독일제를 갖다 썼다가
불이 붙어가지고 타버린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오히려 발전 효율을 떨어뜨리고 태양광 발전에서는 지금 주간에 이 발전소가 돌아갈 때, 즉 화력이나 아니면 원자력 발전이 돌아갈 때 거기에 대한 것으로 그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것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폭염에 의한 직접적인 수혜를 태양광이 받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뭐 태양광이 폭염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건 아니고 태양광에 대한 수요나 이런 건 늘어납니다. 전망은 좋고요. 전력난이 생기다 보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고요. 네, 지금은 우선은 이렇게 생겨 있는 신재생 에너지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이 전기를 저장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지만은 역시 ESS를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입니다. 지금 물론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이제 각종 여러 가지 ESS에 대한 실험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하느냐가 앞으로 이 또 다른 스타트업이라든가 이제 벤처 쪽에서 보고 있는 또 다른 섹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해서 봤을 때는 현재는 이 EU 같은 경우는 현재 에너지 안보 문제가 더 커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곧 있으면 러시아가 이제 거의 가스를 이제 딱 끊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천연가스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현재 깔려 있는 신재생 에너지, 즉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도 2배 이상의 용량을 더 지금 키워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최적의 단기 해결책으로 봤을 때는 당장은 우선은 전력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집중을 하되 거기에 대해서 EU 쪽 이 ESS를 더 키우는 것이 결국은 단기적인 해결책이 되고, EU도 역시 이제 리파워로 해가지고서 이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쪽으로 했을 때 결국은 원전으로 돌아가면서 동시에 이 신재생을 같이 키우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겁니다. 네. 예. 전력난 얘기 나오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스마트 그리드 얘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어느 정도 수혜를 볼까요? 지금 물론 이제 기대감으로 클 수는 있는 게 스마트 그리드가 맞고요. 네. 지금은 스마트 그리드는 기본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필수가 되거든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전력선에다가 스마트 그리드를 하기 위한 각종 장치들이라든가 대규모의 시설들이 우선 붙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구축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올해부터 스마트 그리드의 구축은 시작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좋은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단 기존에 있는 전력망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사업자들하고의 좀 충돌이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가 앞으로 이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역별로 했을 때 과생산되는 전력들이 지금 종종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과생산되는 전력, 특히 이제 제주도 풍력이라든가 전남의 태양광 같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잘못하면은 이것들이 지역에 있는 발전소들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과생산된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넘기거나 혹은 이것을 ESS로 해가지고 충분히 충전해가지고 저장했다가 야간에 쓸 수 있는 이런 인프라들을 충분히 갖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또 스마트 그리드가 역시 부착이 되는 이런 길로 가야지 이제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폭염에 따른 에너지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 프로그램의 다른 코너 유강희의 이프 시간에 한 달 반쯤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얘기도 했었고요. 미래를 이렇게 좀 예측하는 게 의미가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 폭염이나 전력난에 따라서 또 주목해 봐야 되거나 또 얘기가 되고 있는 분야는 어디입니까? 지금은 우선은 보면은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네. 이제 봐야 될 거는 수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원자력 쪽도 결국은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원자력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SMR이나 MMR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좀 더 이제 발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다른 것보다도 수력이 지금 좀 문제가 되는데, 네. 이제 폭염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저수지에 있던 수많은 물들이 이제 증발해버리면서 수위가 지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많은 저수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저수지들이 수위가 역대 최저치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글로벌 발전 비중은 앞으로 이제 태양광 풍력을 위주로 해가지고 더 강하게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력도 상당히 지금까지는 많이 커버해 왔습니다. 네. 전체 글로벌 발전 중에서 수력이 17% 비중을 차지해 왔는데, 미국의 레이크 미드, 그러니까는 서부 쪽에 있는 대형 호수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남가주 쪽에
그 전체적인 농업 용수하고 발전을 같이 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수위가 역대 최저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앞으로 이제 미국 내에서 전력과 이제 농업 생산 같은 것도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미래 발전이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이제 변해 가게 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 차트를 보셨듯이 2050년까지 가는 그 봤을 때는 지금 태양광과 풍력이 이제 거의 주류를 이루어가는 즉 탄소 배출을 좀 더 줄이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세계 곳곳에 불어닥치고 있는 폭염에 따른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중국이 원자력이나 뭐 이런 신재생 쪽에서도 상당히 약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준비했는데 오늘 시간상 그 얘기는 못 하겠고요. 나중에 또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중국의 위상 변화는 추후에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머니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